선비님들, 오늘도 야단부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애달픈 사랑과 운명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곱디 고운 미모를 가진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서였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며느리였던 그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집안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화근이 되었으니 동네의 탐욕스러운 유지들과 무례배들이 홀로 사는 그녀를 노리고 있었지요. 연설아 하였지. 여리여리한 것이 품는 맛이 있겠어? 주막에서 술에 취해 낄낄거리며 대화를 나누는 한 무리의 남정네들. 그들의 뒷자리에 앉아있던 떠돌이 사내 강유는 묵묵히 밥을 먹는 듯했으나 조용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계집이 홀로 지낸 지 얼마나 되었더라? 미색이 고우니 팔자가 그리 기구한 겐가. 돈 몇 푼이면 그 치마를 걷어 올릴 수 있으려나? 밤이 이리 긴데 얼마나 마음이 시렸을꼬. 이 장부의 약물 아래 뜨겁게 데워져 흐물거리며 녹아내릴 것을 생각하니 벌써 중심에 피가 쏠리는구만. 강윤의 젓가락이 천천히 멈추며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윤, 전국 팔도를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 장사를 하며 돈을 모았고 자유롭게 살며 세상을 경험하던 그였지만 사실 그는 일인지야 만인지상 영의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타고난 성정이 자유로워 높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된 삶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강윤은 주막을 떠나 연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오후 연서는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에서 작은 손수건을 털고 있었습니다. 바느질 소일거리라도 조금 얻으러 가야 할까? 지난달 빌린 돈을 갚으려면 모자랄 텐데 아버님 제삿날이 머지 않았는데 변변히 상 차릴 게 없겠구나. 그런 그녀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십니까? 연서가 문을 열자 한 낯선 사내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마님. 저는 이 마을의 새로운 강윤이라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으니 이댁 마님의 인품이 고우시나 사정이 공궁하다 하더이다. 혹 도움이 될까 하여 왔사온데. 연서는 의아함과 경계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온데 제 사정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오나 저는 괜찮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지요. 강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댁 마님을 향한 무례배들의 탐남한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이다. 작은 재주가 있어 조선 팔도를 떠돌며 재물은 아쉽지 않게 모았습니다. 저에겐 대단치 않은 그것이 마님의 안전을 지키게 할 수 있으니 사람으로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필요한 자금은 제가 연통해 드리겠습니다. 뜻은 감사하나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빌려주신다 한들 부끄럽사오나 형편이 이러하여 언제 돌려드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이나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제가 묵을 방 한 칸만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지낼 곳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귀댁에서 지냄이 어떠할런지요. 그리고 주변에서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머슴을 들였다 하시지요. 계약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니 제가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다 마님의 인품으로 하늘에서 내린 복이라 생각하십시오. 결국 연서는 강윤이 써주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연서와 강윤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늘 홀로 고요히 지내오던 연서의 삶에 강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처연하고 고운 과부라 희롱하는 무례배들이 적지 않았고 혼몸이라 두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강윤이 집에 머무르면서 연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무탈하고 평안한 하루하루가 쌓여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호시탐탐 연서를 노리던 질 나쁜 마을의 무례배들이 주막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슬슬 눈으로만 보는 게 한계인데 언제 내 손에 떨어지나? 그 과부 말이구만. 이 친구 아직 음심을 버리지 못했네 그려. 헌데 웬 머슴 하나를 들였던데? 천껏 하나 있다 한들 치워버리면 그만이지.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어떠한가? 마침
술이 들어가니 보드라운 것이 생각나는데 말이지. 흐, 처음 만난 날부터 그들을 몰래 지켜봐왔던 강윤이 뒤에서 눈을 빛내며 그 말을 듣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무레배들은 얼굴에 복면을 쓰고 연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막 담을 넘으려는 그 순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힐끗 쳐다본 곳에는 강윤이 서 있었습니다. 내 놈은? 아, 그 머스민개로구나. 목숨이 아까우면 썩 꺼져라. 이 몸이 급하여 살려주는 것이니 천것이 운이 좋구나. 내 놈들은 뜻한 바를 이룰 수 없다. 여기서 한 놈도 보내지 않는다. 제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놈이구나. 죽여주마. 무레배들은 홀로 나온 강윤을 비웃으며 함께 덤벼들었습니다. 강윤은 손에 든 장작으로 왼쪽에서 달려드는 놈의 머리를 후려치고 옆구리로 찔러 들어오는 다른 놈의 무기를 슬쩍 피했습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검을 장작으로 막으면서 밀어내버렸습니다. 강윤의 출중한 무예에 당황한 무레배들 중 둘은 서로 마주보더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 남은 놈이 눈을 빛내며 강윤에게 말했습니다. 천것의 재주가 가상하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리 방자하게 구는 게냐? 정말 죽고 싶은 게 아니라면 썩 꺼져라. 무레배가 막 품에서 호패를 꺼내려는 순간 강윤이 품 안에서 호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티 없이 고운 상아빛 호패를 본 무레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그 호패는 1인지야 만인지상. 그분이 내 부친 되시지. 여인을 욕보이고자 한다면 내 놈은 멸문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입술을 깨물며 낭패라는 표정으로 남은 무레배도 등을 돌리며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곳을 한참 바라보다가 강윤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소란에 잠을 깬 연서가 두려운 눈빛으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깨셨습니까? 더 주무시지 않고요. 밖이 소라나요. 무슨 일인가요? 별일 아닙니다. 술이 과한 이들이 있어 주의를 주고 보냈을 뿐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강윤의 흐트러진 머리와 의복, 뺨에 난 작은 상처를 보고 연서는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오시지요. 상처를 봐드리겠습니다. 조금 긁힌 것뿐입니다. 이런 건 상처 축에도.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잠시만 이쪽으로 오셔요. 그 말에 더 거절하지 못하고 강윤은 연서를 따라갔습니다. 작은 등불이 밝힌 방 안. 강윤의 뺨과 목에 난 상처를 조심스레 연서가 치료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본 연서의 눈이 어찌나 크고 반짝이는지. 그 눈에 자리한 슬픔으로 더 처연하게 빛나는 얼굴에서 강윤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긴 속눈썹 뽀얀 살결에서 풍기는 달큰한 재앙. 순간 당황하며 강윤은 황급히 거리를 물렸습니다. 연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처를 감수하는 강윤에 대한 고마움과 너른 어깨, 한밤의 결투로 인한 더운 김이 나는 뜨거운 몸을 보며 강윤을 은인이 아닌 남자로 느꼈습니다. 어색하면서 숨막히는 그 상황에서 연서와 강윤 둘 중 누구도 방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억겁처럼 느껴지는 찰나의 시간이 흐르고 연서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아쉬움과 죄책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듣고 참지 못한 강윤이 연서의 손목을 잡아내렸습니다. 손가락을 얽으면서 부드럽게 닿은 마음. 떨리던 두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지고 작은 방을 채우던 불빛이 애처롭게 흔들리다가 꺼졌습니다. 깊고도 짙은 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어졌습니다. 강윤이 연서의 집으로 온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두 사람은 점점 더 단단한 애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장작을 패고 있던 강윤의 옷에서 실밥이 트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옷이 트어졌나 봅니다. 제게 주시지요. 제가 하면 됩니다. 그럼 잠시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강윤이 다시 장작 패기에 집중했고 별일 아닌데도 제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강윤이 살짝 서운하여 연서는 강윤의 옷을 살며시 챙겼습니다. 바느질을 시작하는데 옷 안쪽의 솔기가 이상하게 박음질되어 있으면서 뭔가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뭐지?
연서는 의아해하며 실밥을 조심스레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안쪽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호패였습니다. 연서는 호패를 손에 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하로 된 호패. 출생지가 한성부, 종로. 강윤. 뭔가 들어본 이름인데. 불현듯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몰락했다고는 하나 연서 역시 양반가의 며느리였기에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이야기 중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 드높은 영희 정도, 자식 농사는 맘대로 못한다고 자유로운 성정의 삼남 때문에 머리깨나 아프다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떠돌이라기엔 묘하게 단정한 생김새와 품이 있는 몸가짐의 강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실로 고귀한 이였기에 그랬었구나. 지금 마음을 나누었다고는 하나 연서는 이미 한번 혼인을 했었고 게다가 사별까지 한 상황에서 강윤을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연정이든 욕정이든 마음이 내게 닿아있을지 모르나 결국 시간이 더 지나면 흐려지고 버려질 마음이야. 차라리 나에 대한 기억이 아름다울 때 지금 떠나드려야겠지. 강윤이 잠시 장의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연서는 짧은 편지 하나를 두고서 집을 떠났습니다. 강윤님, 짧은 시간이었으나 생애에 두고두고 곱씹으며 살아갈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잊지 못할 것이오나 강윤님은 저를 잊으시고 상처 없이 귀한 일을 배필로 두고 행복하게 살아가시옵소서. 연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길에 멈춰서 있다가 건넌 마을로 넘어간다는 보부상 행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수에게 건넌 마을까지만 잠시 몸을 의탁하고 함께 가겠다 이야기하고 그들을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윤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떠나오기를 잘했다고 마음을 다독이면서 연서는 그렇게 마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에서 돌아온 강윤은 연서가 보이지 않자 연서를 찾았습니다. 마님, 어디 계십니까? 마님. 옷가지가 정리된 빈 방과 작은 서찰 하나. 빠르게 서찰을 읽어 내려간 강윤은 이대로 연서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차분하게 연서가 갈 만한 곳과 해야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여인이니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강윤은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연서를 아는 이들에게 그녀의 행방을 물어가다가 보부상 행렬과 이야기를 나누는 연서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 그 보부상 행렬이 오늘 건넌 마을로 넘어간다는 것까지 알아낸 강윤은 서둘러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건너 마을로 넘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 길이다. 오늘 출발했다고 했으니 이 길에 있을 것이다. 한참을 달린 강윤의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보부상 행렬이었습니다. 가장 뒤처진 사람들 중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서였습니다. 마님, 강윤의 목소리를 들은 연서가 멈춰섰습니다. 강윤님, 왜 이곳에? 아니 어떻게? 왜 저를 떠나려 하십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강윤님, 저는 이미 한 번 혼인했던 몸입니다. 흠 있는 제가 강윤님 곁에서 함께 할 수 있을 리가 없지요. 앞길에 누가 될 뿐이니 지난 기억은 잊으세요. 신분과 체면, 그것이 싫어 다 버리고 떠나온 몸입니다. 바람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대를 만나 처음 뿌리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은 제 생에 의미가 되어주십시오. 간절하고 진심 어린 강윤의 말에 연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감히 당신을 욕심내도 될까요? 천지신명께서 노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대가 나를 살게 합니다. 강윤과 연서는 이름 모를 촌부와 안악으로 작은 산골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집도 고귀한 신분도 없는 소박한 삶이지만 서로를 눈에 담고 애틋하게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선비님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